네, 시장이 좀 과하게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긴 하는데요. 오늘 코스닥, 코스피 모두 2% 이상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저희가 어떤 분야를 좀 봐야 될까요?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바이오 업종 애널 한 분을 모셨거든요.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바이오 쪽에서 이제 툭툭 튀는 종목들도 보이고 이런 시기에 바이오 업종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강하나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제가 이런 시기에 바이오 어떻게 투자해야 되나 고민이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바이오라든지 IT 성장주라든지 이런 데들은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좀 투자를 꺼려한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네. 뭐 1분기까지는 뭐 매크로적인 이슈 때문에 그 어떤 섹터도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잖아요. 네네. 특히나 바이오 같은 경우 대표적인 성장주기 때문에 조금 더 위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빈집이잖아요. 소위 말해 지금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네네. 조금이라도 호재가 있을 경우 조금씩 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지금 볼 때는 좀 실적이 괜찮을 만한 회사들은 아마 네. 실적 때 좀 오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게 또 단기적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는 좀 아직까지는 추세 전환을 보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고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빈집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좋거나 호재가 나오면 도리어 주가가 좀 강하게 가는 회사들이 눈에 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최근에 우리 강하나 연구원께서 SK바이오사이언스 하향 리포트를 내셔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3분기에 이제 바이오 기업들 전반적인 실적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사실 지금 환율 효과 때문에 네. 환율 효과를 보고 있는 기업들은 좀 3분기에 잘 나올 거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T팜 같은 경우는 3분기에 좀 호실적을 기대하고 있고요. 사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환율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지금 실적에 대한 어닝 쇼크를 예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노바백스 향 매출과 국내 정부 향 코로나 백신 매출이 생각보다 인식이 많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네.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이미 코로나 백신을 접종을 했고 거기에 접붙여서 지금 스카이코비원이라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 백신이 해외 출국 시에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선호도가 좀 매우 낮은 편입니다. 네네. 거기에 국제기관 인증을 아직 받지 못해서 해외 수출도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좀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을 것이고 내년에는 조금 더 오히려 제한적인 업사이드가 더 많이 생긴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하향 리포트를 내신 이유를 이제 조금 설명해 주셨고요. 그 전에 환율 이슈로 조금 실적이 좋아질 만한 회사 몇 개를 언급해 주셨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T팜 ST팜. 같은 네. 그 두 회사 같은 경우는 환율 효과도 있고 수율도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3분기에 컨센서스를 부합하거나 소폭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외에 제약사 같은 경우들은 코로나 환자들도 많아지면서 감기 환자도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대원제약 때문에 대표적이죠. 대원제약 같은 감기약. 경우는 네. 원래 3분기가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또 괜찮은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보령제약 같은 경우에도 네네. 뭐 이제는 보령이라고 불리죠. 이제 보령 같은 경우에도 전문의약품 매출이 올라오고 있고 그 외에 이제 LBA 전략 특허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을 독점 판권 인수하면서 가져온 전략을 통해 지금 마진율 개선이 조금씩 많이 되고 있어요. 보령 같은 경우도 1분기부터 매 분기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있는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빈집 효과로 생각하면 이렇게 3분기에 호실적이 나올 만한 회사들은 주가적으로도 조금 괜찮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저희가 시장을 바라보면 되나요? 일단 하방이 막혀 있다라는 표현이 더 나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정말 중장기적으로 오를 만한 이슈는 크게 네. 없다고 보고 있고 최근에 바이오에 있어서 그나마 좀 호재였다라고 할 만한 거는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삼상 에 대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거든요. 근데 그 이슈가 나왔을 때도 2, 3일 정도만 섹터가 괜찮았고 그 네. 이후에 또 다시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섹터가 반등할 만한 요인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그냥 실적단에서는 그냥 단기적으로만 보시고 이제 하방을 네. 막아주는 거지 엄청난 급등을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급등을 좀 원하시는 게 있거든요. 맞습니다. 뭐 워낙 강하게 가는 종목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근데 그럴 가능성은 좀 많이 떨어져 있다. 그리고 실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하방으로 빠지지 않을 것은 확실한데 위로 얼마나 튈지는 사실 시장 상황에 따라 좀 다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바이오 쪽 업종에 있어서 지금의 저희가 관심 가져야 될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디로 보고 계십니까? 일단 사실 바이오라고 했을 때 제약이랑 바이오가 이제 갈리죠. 나뉘잖아요. 근데 이제 바이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뇌질환 쪽과 항암제가 아무래도 가장 바이오 트렌드로서 각광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뇌질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좀 좋은 양호한 임상 결과로 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이외에 이제 항암제 같은 경우는 이제 병용 투여 쪽이라든지 좀 새로운 기존으로 만들어진 항암제에 대한 좀 새로운 기술, 신규 모달리티에 대한 니즈는 항상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두 가지 섹터, 이제 뇌질환과 이제 항암제 같은 경우는 시장이 항상 커질 수밖에 없어요. 매년 커지고 치료제도 네.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트렌드로서 매년 주목받고 있고 관련된 기업들은 한 번씩 튈 확률이 좀 높은 편이긴 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이 말씀하신 뇌질환이나 항암제와 관련돼서 관련 있는 기업들은 어디가 있나요?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이제 뇌질환 쪽은 네. 사실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대두된 알츠하이머 치료제들은 대부분 단일 항체인데요. 이제 단일 항체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국내에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좀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던 기업이 ABL 바이오입니다. 네. ABL 바이오 같은 경우 단일 항체를 접목시킬 수 있는 BBB 셔틀, 뇌장벽 투과 셔틀을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 BBB 셔틀이 뭐냐? 뇌질환이 네. 사실상 뇌 안 속에서 일어나는 질환이잖아요. 근데 뇌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뇌 장벽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뇌를 열고 그 안에 항체가 들어가는 게 용량도 적게 들고 부작용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ABL 바이오의 플랫폼은 그런 바이오젠이나 일라일릴리의 단일 항체를 접목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좀 추가 기술 이전 가능성이 보인다. 이미 사노피와 파킨슨 치료제를 라이선스 아웃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초기 유효성은 확보된 상황이고 그런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하고 있는 기업들, 특히 단일 항체 치료제로 개발 중인 기업들과 좀 공동 개발이 가능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렵습니다. 단일 항체라는 말도 어렵고 뒤에 설명하신 것도 이 바이오 쪽에 지식이 기반이 없다라고 하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ABL 바이오라는 국내 회사가 하고 있는 기술이 해외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단일 항체 기술하고 결합해서 뭔가 좋은 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네, 좀 맞습니다. 주목할 만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중에는 관심 있는 분들은 더 깊이 이해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미국 쪽에서 지금 바이오 업종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IT 쪽에서는 굉장히 보호 장벽을 강하게 쌓고 있는데 예, 미국 쪽 정책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바이오는? 미국에서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네. 바이든이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자국 내 생산, 개발, 공급을 우선시해라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코로나 때부터 자국 내 바이오 소부장 공급이 우선시되기도 했고 실제로 지금 중국을 좀 견제하면서 자국 내 모든 개발을 우선시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제 많이들 이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나라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나 저희나 똑같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공장이 없는 기업들이 당연히 피해를 볼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뭐 그런 게 실적에 좀 바로 인식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그런 행정명령을 조금 더 강화하고 정책적으로 좀 확실하게 크게 자국 기업들을 좀 서포트해주는 모습을 보이면 당연히 좀 타격이 있을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수혜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에 공장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국내에?
뭐 차바이오텍이나 네. 이제 SK 팜테코, SK 바이오텍 이 두 회사는 다 이제 비상장이긴 하지만 네. 뭐 상장을 추진할 것이고요. 그 외에 이제 지시셀 같은 경우도 미국에 CGT, CDMO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미국에 공장 있는 기업들이 몇몇 있기는 해서 네네. 그런 회사들이 나중에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당연히 중장기적으로는 필요한 공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 소부장 같은 경우 네. 미국 내 공급과 생산이 뭐 우선시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국산화가 빠르게 추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국내 바이오 소부장 해외 의존도가 90% 정도 되거든요. 이제 국산화율이 10%대이기 때문에 국산화가 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 때 바이오 소부장이 글로벌리 좀 코로나 관련된 임상이 다 들어가면서 미국은 쓸 수 있었던 바이오 소부장이 많았지만 우리나라는 좀 쇼티지가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소부장 국산화에 대한 정책이 좀 2020년부터 추진되고 있고 지금 두 기업 아미코젠과 마이크로 디지털이라는 기업이 바이오 소부장 기업으로서 좀 지금 빠르게 개발을 하고 있다. 아니면 이제 동등성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 국내 기업들에게 공급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쪽의 소부장, 아미코젠, 마이크로 디지털은 국산화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수혜라든지 이쪽에 관심 가질 만한 회사다라고 소개까지 해주셨습니다. 11월에도 바이오 쪽에 학회가 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이벤트 모멘텀으로 좀 저희가 관심 가질 만한 회사가 있나요? 이제 11월에 SITC가 있는데요. 이제 SITC가 뭘? 암학회라고 암학회?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사실 참여하는 기업이 옛날만큼 많지는 않아요. 이제 뭐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네오이뮤텍, 지니너스, 바이젠셀 그리고 지시셀의 해외 법인인 아티바 정도가 있습니다. 그 외에 몇몇 기업들도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좀 볼만한 기업은 이제 아티바가 있고요. 아티바 같은 경우는 이번에 동종 NK 세포 치료제인 AB101의 전임상 데이터를 한 번 더 업데이트해주는 사례가 있을 것이고요. 네. 그 이외에 이제 네오이뮤텍 같은 경우는 학회에서 항상 임상 업데이트를 해주기 때문에 이번 SITC에서도 교모세포종에 대한 임상 일상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팔로우업을 하기에 좋은 학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이외에도 이제 뭐 지니너스 같은 경우도 간암 환자 임상 샘플 신앙원을 예측한 걸 기반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간암 환자가 추가됐어요 아스코 때보다. 그래서 그 데이터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시장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 바이오와 관련된 전반적인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강하나 연구원님과 함께했는데 증권가에서 증권가의 강민경이라고 불리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댓글에 막 그렇게들 올라오네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